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지연 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변함없이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챕터 이제 끝부분 다 진행이 됐고요. 오늘 이제 읽고 나면 내일은 상상의 힘 마무리 좀 하고 또 다른 책 선정해서 여러분 아침에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아침이 생각들이나 좀 깨달음이 제일 많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침을 어떻게 하면 저에게 도움되게 또 저에게 도움되는 만큼 여러분에게 좋은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할까라고 해서 시작한 콘텐츠고요. 그 다음에 몇몇 가지 또 좋은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추후적으로 그러한 것들을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책 본격적으로 마무리하기 전에 이야기를 좀 드리면 이게 이제 제 경험입니다. 삶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거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단은 책 읽기 단계가 가장 낮은 단계 같아요. 이제 책 읽기를 이런 우리가 암산, 주판 이런 걸로 좀 한번 비유를 하면 책 읽기는 주판으로 계산을 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도구를 이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르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뭐냐면 책이라고 하는 게 주판하고 같은 거고, 일단 책이라는 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떤 계산,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개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 목적은 뭐냐면 생각하는 힘이에요. 일반적으로 일부는 책을 보고 저도 배웠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생겨난 어떤 나름대로 이론적인 거라든가 아니면 철학적인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책을 보면 다른 책에서도 그러한 깨달음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보고 저 역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는 단계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주판의 단계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글쓰기라고 하는 것이 생각의 힘을 더 이제 확장을 시켜주죠. 말 그대로 암산이에요, 암산.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지속을 하게 되면 기존의 책 읽기에서 만들었던 생각은 훨씬 더 커지고 그 의미나 빛을 더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만 읽지 마시고 책을 어느 정도 읽으셔서 뭔가 여러분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 이거보다 좀 더 나은 어떤 나의 자기 개발, 나의 어떤 능력, 탤런트를 원한다면 글쓰기를 꼭 한번 해보길 권하고요. 책을 20-30권 읽는 것보다 오히려 글쓰기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키우는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주판으로 따지면 글쓰기는 암산이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이 들었던 것이 실질적으로 말하기예요. 말하기. 제가 지금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것 나머지 이 말하기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대본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말하기를. 근데 제가 하는 말하기는 이렇게 책을 통하고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서 확장된 생각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말하기 부분에서 20-30분이나 1시간 정도 일단 작은 도움을 받아서 하는 건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콘텐츠를 안정적이고 짧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생산해 난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 말하기의 과정은 결과적으로 책, 그 다음에 글쓰기를 통해서 얻어진 생각들을 또 더 크게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이제 암산이 또 극도로 발달을 한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가졌던 이미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졌던 깨달음, 원칙, 법칙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그날 본 일상, 그날 본 책, 그날 본 영화 아니면 밖에 나갔을 때의 느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여러분 것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말하기까지 진행이 됐다면 글쓰기 거기에서 포인트를 잡아서 글을 쓰는 것도 어려움이 없어지고요. 그러니까 어떤 20분, 30분,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필요한 말들, 필요한 것들이 어떤 깨달음들을 생각을 해서 그거를 적절하게 비유를 해서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말하기의 기술을 깨닫는다면 그러한 장점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저도 이제 씻으면서 잠깐 생각이 들은 건데, 이게 독서, 그 다음에 글쓰기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 말하기에 관한 것들, 자꾸 말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전달이거든요. 정 안 되면 처음에 여러분들이 생각의 결정체인 글쓰기를 여러분이 만들고, 글쓰기 과정에서 얻어졌던 깨달음을 다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 전달하고, 이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브라이언 트레이시 책 넘어가기 전에 한 5분 동안 할애해서 여러분하고 작은 깨달음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마무리 해보시죠. 468페이지입니다.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사랑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인들은 사랑을 3가지 종류로 구분했다. 첫 번째 유형의 사랑은 에로스다. 이것은 자기애, 즉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 많이 나왔죠.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만 남도 사랑할 수 있다. 어떻게? 진정하게. 두 번째 유형의 사랑은 필리아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고 나면 자연스럽게 밖으로 에너지가 흘러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게 된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필리아, 그 다음에 에로스, 필리아, 남을 위한 사랑. 그 다음에 고대 그리스인에 따르면 3번째이자 가장 고차원적인 유형의 사랑은 카리스이다. 카리스마라는 말의 어원이 바로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우주적인 사랑, 즉 인류 전체에 대한 사랑을 말한다. 이 사랑은 대단히 드물게 나타난다. 극소수만이 이 수준까지 성장한다. 예수, 석가모니, 아시스의 성 프란체스코와 같은 위인은 인류 전체를 사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었다. 인류를 사랑했던 이런 성인들이 역사에 끼친 긍정적인 영향은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왕과 지배자보다 위대하고 크다. 이렇게 3번째 사랑. 글쎄, 저는 어느 정도인지 감을 아직까지 잡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 꿈은 꿔야 되지 않을까. 최소한 어떤 이런 마음으로 좀 세상을 너무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이런 분들도 존경하고, 그런 것에서 배움을 하나라도 신청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좀 뜻깊은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종류 3가지에 대해서는 이렇게 책 말미에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해서 469페이지 쭉 이어지면서 요 부분 한번 읽어드려볼게요. 470페이지입니다. 말미에. 근래에는 캘커타의 테레사 수녀가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인도 캘커타의 가난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향한 아무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마음속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 언젠가 그녀는 이런 질문을 받았다. 사랑의 선교의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 마지막 임종을 지키고 그들에게 위안을 주는 등 힘든 일을 하는데 어쩌면 그렇게 행복해 보이나요? 테레사 수녀는 선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이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믿기 때문이라고 대답했다. 너희들이 어려운 형제들에게 하는 것은 곧 내게 하는 것과 같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힘든 일을 하더라도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진짜 사랑해야만, 겉으로가 아니라 진짜 사랑해야만, 아침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라클 모닝도 진짜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복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그런 상태예요. 솔직한 얘기로. 이 아침에 일어난다는 게 고역이다, 힘들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행복인 거죠. 저한테 굉장한 말로 다 하기 힘든 그런 행복감, 어떤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려운 형제들에게 하는 것은 곧 내게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은 진짜 행복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내가 내 스스로에게 얼마나 아낌없이 주는가. 그 다음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자꾸 점점 더 좋아지고 더 의미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행동 엄청 하잖아요. 그래서 470페이지 사랑은 느끼는 것이 아닌 행동하는 것이다.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그리스어가 프락시스이다. 프락시스란 어떤 감정에 수반되는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그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상대방과 사랑에 빠졌을 때나 할 법한 그런 행동들을 함으로써 사랑의 느낌을 다시 불러올 수 있다. 그래서 그러나 관계를 당연하게 생각한 채 사랑을 상징하고 표현하는 행동을 그만두면 사랑의 감정은 줄어들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말 그대로 사랑도 역시 아니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역시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모든 것은 행동하고 행동에서 실질적으로 말만 아니면 느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행동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느끼는 그 포만감, 만족감, 어떤 꽉 채워진 그게 이제 해빙이겠죠. 그런 것. 이런 것들을 한번 계속 느끼면서 가져가 보셨으면. 그래서 여기에서는 말 그대로 사랑이라는 단어 대신에 삶이라는 말을 넣어도 굉장히 어울리는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다음 471페이지를 가면 사랑은 표현할수록 자라난다라는 거에서 나름대로 이제 레이언트라고 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의 시를 또 소개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는 사랑만큼만 우리는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진다. 자신에 대한 사랑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을 주는 것이다. 더 많이 줄수록 더 많이 생긴다. 맞습니다. 불행을 치료하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것들을 반대로 생각한다. 자신이 불행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면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사랑해주며 자신을 사랑해주며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나 사랑은 자신이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돼요. 스스로. 이 스스로라고 하는 거, 이 자발적인 거, 사랑이든 뭐든 여러분이 마음이 동해서 시작을 하셔야지. 여러분이 누구에게 사랑받기를 원하고 그건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아니한 생각이고요. 그래, 그런 생각으로 자꾸 무언가를 하면 그만큼 이게 늘어져요. 자꾸 길어져요. 자기 개발도 길어지고 어떤 책 읽는 것도 길어지고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꾸 뭔가를 찾으려고 해야 이제 여러분이 얻어지는 거지. 이 책 그냥 다 끝까지 읽었는데 아무런 노력도 안 하고 그냥 이 책이 나한테 뭘 주겠거니. 그게 이제 한 권씩, 그게 이제 말 그대로 한 권, 두 권, 1000권 읽으면 뭐 할 거예요? 10,000권을 읽으면 뭐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일단 자기주도라는 말은 사랑뿐만이 아니라 책, 모든 여러분의 삶, 모든 일상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꼭 가지시고 여러분들 좀 하셨으면 좋겠고. 475페이지 부정적인 감정은 오히려 사랑을 방해해야 되고 당연한 거죠. 단호한 행동 하나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쌓아온 부정적인 감정을 마음과 가슴에서 제거할 수 있다. 그것은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에게 상처를 준 모든 사람의 행위에 일관적인 사면을 해버리는 것이다. 사랑과 기쁨의 삶으로 통하는 출입구는 용서뿐이다. 다른 사람을 아무 꺼리낌 없이 용서하고 아픔을 흘려보내는 것은 고결함과 용기, 높은 인격을 보여주는 진정한 표식이다. 아직 저는 이 단계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언젠가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러한 깨달음 오늘 좀 느끼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476페이지 이 모든 상황에서 답은 오직 하나다. 과거를 용서하고 흘려보내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100% 이기적인 행동이다. 맞습니다. 용서는 결국 우리가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이지 태어난 목적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유로워지려고 하는 것이고 태어난 목적인 행복과 기쁨을 경험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으뜸은 사랑이다라는 말로 하면서 뭐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을 때라는 얘기도 있지만 넘어가고요. 479페이지 이 부분은 짧은 내용이니까 한번 여러분 읽어보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장 단순한 질문. 몇 년 전 그의 발자국을 따라서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미국의 어느 작은 마을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이 아는 최고의 가치에 따라 생활을 한다.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항상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다른 말로 표현해보면 이렇다. 진실로 정직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완전하게 인내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며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정말 멋진 이야기였다. 오해에서 비롯된 애초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마을에 사는 모든 사람이 더 큰 평화와 행복을 경험하게 되었다. 모든 오해가 해결되어 마을 전체에 기쁨과 행복과 평화가 가득했다. 옳은 길로 인도하는 가장 단순한 질문. 그렇죠. 어떤 문제에 봉착을 하고 내가 과연,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 양심이라는 게 있다니까. 여러분들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서 이 쉽게 얘기하면 옳은 일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반응들을 해요. 그럴 때 아까 같이 그 소리에 집중하고, 자,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행동했을까? 진실로 정직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완전하고 인내하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하며 지혜를 다 갖춘 사람이었다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했을까? 나는 어떤 선택을 해야 가장 옳은 것인가? 이런 질문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행복해졌다. 이거는 어디에든 제가 메모를 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80페이지 모든 것은 결국 사랑으로 귀착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마지막 페이지 482, 483페이지가 이제 마지막인데 여기에서 이제 제가 따로 메모는 해놨어요. 그래서 어느 이제 몇 년 요 부분도 한번 읽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몇 년 전에 어떤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내게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감동적이었다. 그분은 사랑이 가득한 부모님과 함께 살았는데 부모님은 그분과 형제 자매에게 다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가르쳐 주었다. 그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형제 자매는 부모님의 재산을 분배하였다. 그분은 부유한 사업가와 결혼했기 때문에 재산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분이 부모님 집에서 원하는 것은 단 하나였다. 거실 벽난로 위에 걸려있던 액자로 부모님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종종 그 액자를 가리키고는 했다. 액자에 쓰여진 글은 평생 동안 그분의 안내자가 되었다. 액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리 인생은 곧 지나가지만 사랑이 깃든 일은 영원하다. 저도 눈물이 좀 글썽이네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지혜가 함축된 이 말을 따라서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다.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면 가장 귀한 자산은 사랑했고 사랑했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과 기억이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가 저질렀던 가장 큰 실수와 후회는 모든 사랑과 관련되어 있다. 충분한 사랑을 주지 않았거나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거나 둘 중 하나다. 사랑은 시작이나 끝이다. 인생의 목적은 온전히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인생에 무엇에 관심을 쏟고 주의를 기울일 것인가를 연구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선택의 문제이다. 인생이란 우리가 설정한 우선순위와 주의를 기울이기로 선택한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사랑과 동정, 용서로 채울 때만 가능하다. 우리의 인생은 곧 지나가지만 사랑이 깃든 일은 영원하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비밀이자 진리이다. 이것은 핵심 가치이자 뛰어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진 중요한 원칙이다. 정말로 멋진 일은
결정만 내리면 삶을 사랑으로 가득 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나 그래왔듯 선택은 우리의 몫이다. 행운을 빈다. 여러분이 성공과 행복을 기원하며 무엇보다도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을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 이 책을 하면서 맨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은 곧 지나가지만 맞습니다. 사랑이 깃든 일은 영원하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 제주도 그 가족여행을 가면서 느꼈던 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늦은 깨달음이지만 그런 것들을 느끼고 저는 굉장히 소중하더라고요. 이 하루하루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늘 먹으면서도 사실은 그게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아침 시간만큼은 정말 나한테 충실한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미라클이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과 바꿀 수도 없고 일찍 일어나고 이 시간을 제가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조금씩 살아가고 저도 아침에 이 깨닫는 마음을 되도록이면 낮에 일을 할 때까지 저녁에 마무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가지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또 빨리 제가 경제적으로 좀 자유로워져야 그래서 그 부분으로는 더 좀 큰 의미 있는 것들을 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책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라고 하는 아침 프로젝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내일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상의 힘 마무리하고 또 책 한 권을 설정을 해서 여러분하고 아침에 항상 만나 뵙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이지연 강사였습니다.